안녕하십니까. 사주왕약이 31번째 시간. 오늘은 불기운이 강한 사주팔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시간인 30번째 시간에 뜨거운 사주, 차가운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거기에 뜨거운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그 뜨거움이 즉 불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불기운은 강한 양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기운 그러면 불을 얘기하죠. 그래서 양기운이 강할수록 급하다는 얘기죠. 급한 성질과 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급하다. 이게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이 많은 분들은 경망하고 좀 급하고 경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은 확 타버리는 것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뒤끝이 없는 편이고 어설픔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이 다 타고 나면은 재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설픔도 없고. 그리고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화끈한 성격, 옳지 않으면 절대 다가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 아니면 도의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불의를 보면은 절대 다가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을 우리가 기초 배웠을 때 예절이라고 그러죠. 예를 중시한다고 배운 게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럽니다. 자, 두 번째, 불기운은 화려함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불은 화려함에도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강한 사주는 화려한 모양새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반면 내적으로는 오히려 음기운이 있는 게 불기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화려하고 본인이 안으로 음적이고 내성적인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수록 밖으로 화려하고 또 명랑하게 꾸미는 게 이게 사람의 그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려한 모양새, 또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음기운이 오히려 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내적으로 음기운이 강하게 외적으로 양기운을 품어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서 양기운을 내뿜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려한 모양새를 갖춘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상당히 고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보면은 명랑하고 그 다음에 활달하고 이런 거 같지만은 내적으로 상당히 고독한 사주팔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불은 밝다. 무슨 얘기고 하니,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 직관력, 이해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은 밝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하고 그런 모양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직관력, 이해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단서를 보고도 숨겨져 있는 상황을 한눈에 파가는 능력도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불이 밝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강하고 도전을 즐기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 그리고 불이 많은 사람의 약점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약점. 자, 불이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표정이 다 얼굴에 씌인다는 얘기예요. 쓰여버리니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다 감정이 탄로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든 것을 간파해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포커페이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든 것을 읽어버리고 체설을 하다 보니까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해 대인관계에 약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말을 잘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체질은
불기운이 많은 체질은 직관력하고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몇 마디만 들어도 그 핵심을 다 짐작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서론, 중론, 부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놓으면은 또 급한 성격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해 하면서 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인관계의 약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기운이 강한 사람의 급한 성격도 있지만 직관력, 그 이해력이 빨라가지고 그 상대방이 말한 핵심을 빨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이러한 성향이 나오지만은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냄비근성이 있어가지고 냄비근성에서 실증을 잘 낸다는 얘기예요. 실증. 그러니 귀가 얇아요. 귀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실증을 잘 내고 귀가 얇다 보니까 직장생활에 몸을 오래 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그 성향 때문에 불이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기운이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불은 눈과 심장을 상징합니다. 눈과 심장. 자, 불이 강하면 눈이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엔진이 과열되면은 문제가 생기듯이 반대로 물론 불이 약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난다는 얘기죠. 눈이 약해지고 심장도 약해지만은 과해서 약해진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가면 눈하고 심장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의 약점이 있다는 얘기. 이게 전부 심장하고 관련된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런 병에 약점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기운이 강하면 건열해요. 그러다 보면 건열하다 보면 몸에 수분이 마르니까 오장육부에 전기가 생겨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오타가 있었네요. 이건 양해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불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 실전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명이고 계묘년 정사월 정사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곤명. 자,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오행을 연간에 계수는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은 작은 나무, 그리고 정화는 작은 촛불, 사화는 큰 불, 그다음 본인은 작은 촛불로 태어났죠. 사화는 큰 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수는 작은 물, 묘목도 나무라고 그랬죠. 사주에 불이 상당히 많네요. 불, 그 다음에 땔감으로 돼 있는 땔감도 많고, 물도 좀 있고 그러죠. 사주에 쇠가 안 보이네, 쇠. 그 다음에 흙. 물론 이 지장간 안에 경금, 무토가 다 들어있죠. 지장간 안에 있지만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는 쇠하고 흙이 안 보이는 형상이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불로 태어났으니까 연간의 계수는 날의 극한 호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리고 묘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 겁재죠. 여기도 겁재. 계수 아까 편관이라고 그랬죠. 묘목 편인이라고 했고, 비견 겁재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강약.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여름에 불의 계절에 불의 계절. 그러면 제 계절을 만났네요. 그죠? 자, 불을 돕는 내 편이 어디가 있는가 보자고요. 바로 정화. 같은 불, 여기도 같은 불. 큰 불, 작은 불이 힘을 주니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활활. 그런데 나무도 불한테 던져줘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되고, 이 물은 불바다 사주가 되니까 증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물 정도는 이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물들은 목생화 해가지고 나무도 생활 뿐더러 이 많은 강한 활활 타오르는 불에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관이 약하고 본인은 상당히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 예? 이 사주 불이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바다.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불바다, 불이 강한 사주의 성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화일주는 이런 촛불이에요. 촛불이 뾰족하죠. 그래서 뾰족하단 말이에요. 까칠하다고. 그래서 이 정화일주로 태어난 사람 깐깐하고 까탈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많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고집. 자기 비겁이 많으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나오는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관뿐만 아니라 독선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독선.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이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응?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쇼부가 결정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그리고 이 사주의 브레이크를 보자고요. 관이 브레이크라는 얘기예요. 관이 브레이크죠. 응? 관이 브레이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참을성도 있고 좀 그런데 이 관이 증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증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데 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독불장군이 돼버린다.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격이 급하고 쇼부가 빠르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결정하면은 어떤 얘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 좀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사주팔자가 약할수록 조심성이 있고 겁이 많다 보니까 모험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불이 많은 사람들 모험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급한 데다 해가지고 남의 말도 잘 안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분이 1억을 사채에다 넣어놓으면 큰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1억을 넣어가지고 쫄딱 뜯겨버린 사주란 얘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남 얘기도 듣고 해버리면 이런 결정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결정을 모든 것을 독불장군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가 강하고 비겁이 강하면서 이렇게 관이 브레이크가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사기를 잘 안 당할 것 같지만 잘 당한다는 얘기예요. 성격 때문에. 그래서 불이 강한 사주로 인한 그런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관이라고 그랬죠. 관이 브레이크도 되지만 이게 남편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배우자운도 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불기운이 강해서 불의 약점을 고스란히 가져가지고 1억을 사기당하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기유년 갑술월 정사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간의 기토는 작은 흙, 연지의 유금은 작은 쇠, 그리고 월간의 간목은 큰 나무,
월지의 술토는 큰 흙, 그 다음에 본인 정화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는 큰 불, 임수, 시간의 임수는 큰 물, 그 다음에 임목, 시지의 임목은 큰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또 불과 나무가 좀 있네요. 오행도 골고루 좀 갖추고 있네요. 안 갖추고 있는 게 없죠.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정하고 연간의 기토는 내가 생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연지는 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겁재, 그 다음에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관,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강약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사주의 형세, 형상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불로 태어났는데 수월이면은 가을이네요. 늦은 가을에 신령을 했네요. 신령. 그러면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정화 밑에 보니까 큰 불이 정화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근데 시지를 보니까 임목도 사화한테 땔감이 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화가 더 힘을 받으면서 정화를 생해주니까 불이 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또 월간에 보니까 간목도 사화한테 힘을 보태주니까 땔감으로서 이렇게 보태주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더 불바다가 되기 시작했고, 이 임수를 보자고.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임수가 큰 나무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생목으로. 그러니 이 물은 나무하고 한 통속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수생목. 굳이 정임합목을 논하기 전에 그냥 수생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합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물은 나무가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이 견제를 안 받기 때문에 더 불이 활활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술토는 불을 뿜은 흙이다는 얘기예요. 흙. 불을 뿜은. 지글지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을 빼가기보다는 거의 한 통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기토하고 유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기의 쇠는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고. 흙은 갈라터지고. 이 쇠는 녹으려고 그러니까 이 임수한테 좀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임수는 나무가 한 편이 돼버렸는데 불을 돋고 있는데 그래서 이 쇠는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제강사주가 됐네요. 제강사주. 그러면 이 성격 알죠? 욱하고 와일드하고 불바다 성격, 결정도 빠르고 실수도 많고. 자, 이분 사주의 재성, 요게 여자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술토 안에 신금도 들어있고 사화 안에 경금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쇠들이 전부 재성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 많은 불기운에 불바다 사지에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쇠가 좀 식혀주면 날 텐데, 이 물이 식혀주면 좋을 텐데 이미 나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불하고 한통속이 되다 보니까 이 쇠가 줄줄 녹고 있어서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여지동 보이시죠? 위아래가 같은 오행으로 되는 걸 간여지동. 그러다 보니까 부부를 더 약하게 해가지고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2달 만에 결혼을 확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대운빨 있죠? 대운빨. 또 병술년에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병술년에. 그러니 이 불기둥의 이 재성이 남아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대운빨도 그렇고. 그러니 이 성격에 쇼부가 빨아버리니 이혼 2달 만에, 남들은 뭐, 좀, 시간을 갖고 어떻다 하지만 쇼부가 빠르다 보니까, 결정이 빠르다 보니까 2달 만에 이혼 결정을 해버리고 끝내버린 성격. 이 불바다 성격들 아시죠? 그런 성격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 경인년 정해월 병인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이 전화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라 할까, 목소리가 타고 짜증이 서려 있더라고요. 또 급하고 폭발 직전의 상태. 그래서 증상을 여쭤봤더니 피곤에 미치겠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다. 두통이 심하고 흡연도 하니 가래가 끓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에 고혈압 약도 먹고 있어요. 알만하죠? 자, 아마 요 정도 증상이면은 그 말투라든가 짜증, 급함, 폭발 직전이면 사주가 불바다 사주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말투를 보면 한번 사주를 보도록 할게요.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불로 태어났고 영간의 경금은 큰 쇠, 그 다음에 연지의 임목은 큰 나무, 월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월지의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자, 병화는 본인은 큰 불로 태어났네요. 임봉은 나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간의 술토는 큰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도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이것도 오행이 좀 골고루 갖추고 있는 편이네요. 그죠?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본인이 불로 태어났고 연간의 경금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연지의 임목은 나를 생기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해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일지의 임목은 편인이라고 그랬죠. 같은 나무. 그 다음에 술토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술토 역시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음양이 골고루 섞여 있고 육친도 좀 골고루 섞여 있어서 사주가 좋은 것도 같은데 한번 사주 파악을 해보죠.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나네. 큰 불. 큰 불. 일단 오행도 골고루 갖추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불바다 사주가 돼야 되는데 별로 불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불. 자, 옆에 보니까 작은 불이 힘을 좀 보태주네요. 해월에 태어났는데 신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령. 그러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정화가 힘을 보태주고, 바로 밑에 일지를 보니까 이 나무가 또 보태주니까, 힘을 보태주니까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네요. 자, 강권은 이 해수예요. 이 해수. 이 해수가 어떤 모양새냐. 여기서 큰 물인데 이 불을 견제하는 큰 물인데 이 물이 과연 견제를 하는지 보자고요. 바로 옆에 보면 임목이 있네요. 이게 바로 수생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생하다 보니까 이 물이 바로 나무가 돼버려요. 나무가. 해중 간목이 발생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내 한목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이 사라진과 동시에 이게 나무가 돼버린가, 이 나무도 합세해서
상당히 땔감이 많아져가지고 견제할 물은 없고, 그러니 벌바다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최강사주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경금은 해수가 좀 시켜주는 거 믿고 있었는데 벌바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줄줄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술토 불을 품은 흙이라는 얘기예요. 쩍쩍 갈라지고 있네요. 무토도 마찬가지. 완전 벌바다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러한 증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성격 알죠? 성격. 결국은 이 사주는 인의 한목, 이게 수생목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쇠가 놓고 있다. 이 폐가 이렇게 안 좋은데 흡연을 하고 있다. 물이 콩팥이고 신장인데 물이 말라버렸다. 물을 주관한데 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를 못하니까 신장도 안 좋아졌다. 이 신장이 물이 공급돼야 간열을 갖다가 좀 떨어뜨려가지고 피곤함을 좀 덜해줄 텐데 그거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바다 급한 성격에 건강도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쇠가 녹아서 폐가 안 좋고 신장이 물이 안 좋으니 물은 신장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글지글 하다 보니까 소화력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분은 또 혈압, 당뇨, 그리고 본인이 폭발 직전이니까 항상 이렇게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짜증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비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고 있다는 게 완전 종합병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 사실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고 물이 말라버리니까 오장육부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다음 사주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여자분이시고 기운년 병인월 경술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 영간의 기토는 작은 흙, 연지의 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는 큰 불, 월지의 임목은 큰 나무, 본인 경금은 큰 쇠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술토는 불을 품은 큰 흙, 그 다음에 병화는 큰 불, 그 다음에 술토 불을 품은 흙이다는 얘기죠.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경금으로 태어났고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유금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병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자, 임목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일지, 술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병화는 편관이라고 그랬죠. 편관, 술토, 편인. 상당히 인성도 많고 관도 많네요. 자, 이 사주 강약, 형세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는데 인월달에 태어나서 신령을 했네. 신령. 근데 사주 주위를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흙,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있는 오행이 이렇게 있네요. 나를 생겨준 오행이 좀 많다 보니까 강해질 수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강해질 수 있는 사주인데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경금 옆에 보니까 병화가 보이네요. 병화. 큰 불이잖아요. 큰 불. 자,
그 시간에 보니까 이 불도 큰 불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네요. 근데 불은 혼자 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땔감이 있어야 된다고. 자, 잇목이 큰 나무가 땔감까지 터지고 있네요. 그러니 불이 더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자, 일지하고 시지의 술토를 보니까 이 흙은 불을 품은 흙이라는 얘기예요. 불을 품은 흙. 지글지글한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병화의 열기에서 더 지글지글하다 보니까 열기가 대단한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열이 많은 흙이 쇠를 생해줄 수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불하고 한통속이 돼서. 그러니 이 쇠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녹고 갈라터지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아주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변 약사주가 됐네요. 이 열기에 의해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 약한 사주니까 순진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론. 약사주다 하더라도 보자고요. 이 사주를 본인이 괴강을 낳네. 괴강 여기에 괴강. 그 다음에 백호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주의 기운을 갖다가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쇠가 큰 쇠라는 거는 만만치 않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 양기운 보세요. 양기운. 연주병은 다 양으로 되어 있으니 더더욱 사주를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한다고 해서 운을 갖다가 뭐 강사주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그래서 약사주지만은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괴강, 백호, 그 다음에 이런 양기운, 이런 게 전부 강함을 준다는 얘기도. 본인 경금 성분에 강한 성분을 주는데, 자, 사주에 불이 강한 것까지 합세를 하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불바다 사주가 되니까 성격 알죠? 급한 성격에. 요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강한 성격에 프로팡케스가 되다 보니까 성격이 대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약사주라고 그래가지고 결코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운적으로 사주는 약하지만 강사주가 돼가지고 한성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보고 이런 기운을 느끼시라고 이 사주를 한번 넣어봤어요. 도움되시라고. 그래서 고스란히 이 불기운이 본인이 경금으로 태어났지만 불이 강하다 보니까 불기운이 강한 성격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한성격하고, 그죠? 한성격을 하고. 또 여기 불바다가 됐지만 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욕심도 많고 또 관인상생으로 되다 보니까 또 공부도 또 한공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사주에 보면은 관이 불바다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형상이잖아요. 관이 뭡니까? 남자란 얘기예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분 남편이 공부한다고 몇 년을 왔다 갔다, 장사한다고 몇 년을 왔다 갔다 어성세요. 완전히 이분이 혼자 명문대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 강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보탬이 안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형상이죠.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경금으로 태어났지만은 사주에 불기운이 강해가지고 성격이 불바다 성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불기운을 가진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성향,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